코덱스 200 ETF예요. 야, 이거 4월달 3만 원이에요, 주가가. 지금 37,000원 정도 해서 여러분들 20% 넘게 2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떠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예요. 여기에 하는 총재는 금리 인하폭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금리는 국장 더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20조 추경이 필요하고 전 국민 25만 원 돈을 뿌린답니다.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물가 인플레가 크게 올라갔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제 다 알아요. 그때 부동산 규제를 뭐 했든 안 했든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왔었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돈은 시장에 풀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풀린다라는 건 뭐겠죠?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어떤 얘기입니까? 자산 가격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부동산도 상승할 것이요. 이미 지금 불장이에요. 물론 이제 지방에 인구 소멸하는 그런 지역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서울, 불장이다. 네. 지금 강남권을 지나서, 뭐 잠실도 이미 지났죠. 마포, 올라가고 있죠, 막. 네. 요거는 이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E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 내용 나오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요, 과거에 작전주도 해보았고, 주식 투자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물린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요거 내용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선 공약이 코스피 5,000포인트 가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책들은 보겠습니다. 과거에 좀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200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내년도 주가 3,000포인트 임기 내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나요? 안 갔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2012년도 대선 하루 전날 방문을 해서 코스피 임기 중 3,000 시대 열겠다고 공약.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엇을 매수했느냐? 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요렇게 그렇죠. 개별 종목은 그러겠죠. 네, 코스피 200 ETF 2천만 원 매수했고요. 코스닥 150 ETF 2천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 적립식으로 코스피 200 100만 원씩 12개월 5년 동안 6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ETF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내용 보시면 재밌어요. 왜냐면은 좀 이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뭘 매수했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요. 코덱스 200 ETF예요. 야, 이거 4월달 3만 원이에요, 주가가. 지금 37,000원 정도 해서 여러분들 20% 넘게 2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20%.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 집 한 채 최근에 매수하신 게 10% 정도 올라가셨대잖아요. 네, 방금 말씀처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 코덱스 200. 그리고 레버리지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12,500원에서 지난 4월달에 지금 19,000원입니다. 코스피 레버리지예요. 몇 프로 올랐어요? 그렇죠? 네, 국장인데 뭐 40% 넘게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증시가 강세장인 경우에 많은 종목들이 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도 하죠. 증권회사. 그래서 코덱스 증권 4월달 약 7,000원 정도에서 지금 11,7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은 7억이 11억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국장의 요 ETF는요, 비과세입니다. 매매시, 매도시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매력적이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력적이잖아요. 양도세 없잖아, 지금. 네, 그리고
타이거 지주회사들 이제 상법 개정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PBR 또 그런 아이들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뭐 지주회사들 수혜를 받는 거죠. 왜 지주회사가 수혜를 받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억누르잖아요. 올리지 않죠? 억누르잖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주가들이 눌러 있잖아. 이거 이제 재평가 받는다. 그래서 지주회사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8,800원에서부터 지금 딱 2달 만이에요. 다. 네, 13,000원.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7년부터 22년이에요. 요 기간 동안 21년도 1월달 기사입니다. 동학개비 나를 따르라 문재인 대통령 펀드 5곳에 5천만 원 재투자했다. ETF 투자했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BBIG 들어보신 분들 BBIG 이거예요. BBIG B는 뭐냐? 배터리 2차전지 또 B 바이오 I 인터넷 G 게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네들 주요 기업들 한번 볼게요. 2차전지에는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일진머트리얼즈 등등등등 첨보. 바이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등등 있고요.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주엔 그 다음에 게임 누구예요? NC소프트. 제 NC소프트 얼마예요? NC소프트, 넷마블, 폴어비스. NC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100만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한 20만원 맞나요? 20만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가 밀었던 BBIG입니다. 뉴딜 지수라고 편성을 해서 실제로 기존에는 없었던 ETF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KRX라고 만들어서 상장이 다 되었어요. 네, 이런 기사가 뜹니다. 1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 1억 넣었는데 투자펀드 줄줄이 마이너스. 그렇죠. 투자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국장이 워낙 난이도가 높으니까. 워렌 버핏이 와도 손실 보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이 국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문 대통령 뉴딜 펀드에 5개에 총 5천만 원, 필승 코리아 펀드에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래서 많은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대통령이 내가 1억 넣게. 여기에다가 종목 다 찍어줬어. 나 이거 그거 안 사겠냐고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뭐 샀는지 파악해서 그거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이거 산다고 했는데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1억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 12%, 가입한 6개 펀드 수익률 산출 평균 마이너스 17%입니다. 타이거 BBIG, 하나로 FNK 뉴딜, 삼성 뉴딜, KB 코리아 뉴딜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관련된 이런 ETF들은 장기적인 걸 봐야 된다. 지금은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려가 있지만 요런 거 보여요. 요런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같은 것은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기사 뜨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5년도 오늘까지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거기서 찍어준 ETF들입니다, 여러분들. ETF들. 여기가 뭐냐. 하나로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라는 ETF가 그 당시에요. 엄청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13,9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지금 장기 투자 현재 주가가 6,750원입니다, 여러분들. 5년을 보유했는데 6,750원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르구나. 뭘 다르냐. 잘 보세요. 어떤 ETF에 투자했습니까? 망하지 않을 ETF에 투자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런데 어디에다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코스닥이 아니라 그냥 코스피 200에 전시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던 그 뉴딜 ETF들 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ETF를 투자해야지 여러분들 실패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수 ETF가 아니라 이런 어떤 붐이 일어나서 어디 갔어요? 붐이 일어나서 이런 거 투자하시면은 힘들 수 있어요. 잘못 걸리면.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조조가 뛰어난 건요. 몇을 앞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비가 한번 당했잖아요. 한 번 당했죠.
그렇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수 앞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쁠 게 없다. 환율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플레가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세도요. 관세 한 다음에 바로 뭐 경기가 침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환율은요. 장기적으로 네, 원화 약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어. 돈 풀어야 돼. 네? 그럼 돈 풀면 또 어떻게 되겠어? 화폐 가치 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말레이시아 1링깃이라고 그래요. 1링깃이 제가 갔을 때요. 295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1링깃이 말레이시아 화폐 1링깃이 얼마냐면 지금 방금 제가 조회해봤습니다. 322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 돈으로 1억을 들고 갔다. 근데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한국의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두고 트래블 카드로 필요할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1천만 원 손해본 거죠. 가만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천 손해본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약 20년 전에 20년 전에 중국에 갔어요. 그때 지금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환율이요. 120원이에요. 120원.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190원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내린다. 네, 단기적으로 당연히 싫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약해요.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통령들 당선인들 네 전체적으로 증시에 3,000포인트 또 그 이상 많이 예상하고 목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BBIG 아까 배우셨을 겁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된 ETF들이 출시가 되었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40 이번엔 이재명이다. 대통령이다. 네. 그럼 뭐가 다르냐? 네.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 이번에 무엇이 좀 증권가에서 달라질 것 같느냐? 과거에도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잡아보겠다.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한다. 이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했던 상법 개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돈을 푼다. 네. 이게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플러스 뭡니까? 기대감이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펼쳐질 것이다. 아마 지금 이미 ING 중이다. ING.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을 유발하고 또 하나 유동성 장세. 지수 상승은 기본적으로 증권 업종이죠. PBR 또 지주사 그런 아이들. 그 지주사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제 코덱스 200, 코덱스 증권, 타이거 지주사, 200 타겟 이퀄리 커버드 타겟.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름에 따라서 타겟 이퀄리 커버드 콜.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상법 개정이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한 것이다. 좋게 말하면 좋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왜 상법 개정을 그동안 안 하고 반대를 했느냐? 기업이 영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을 또 반대하는 입장들은 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증시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죠. 예전에 언제야? 코로나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코로나 때 셧다운. 실적 안 좋아. 뭘로 올랐어? 유동성 장세로. 근데 어때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꺼지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뒷받침을 안 해주고 올라가는 주가는요, 나중에 실적이 안 돼.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망설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더 갈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냐? 돈 쌓아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장에 돈을 쌓아들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야, 이거 국장에 내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할 게 아니라 1억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출 좀 받고? 이런 건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얘 반신반의하는 거거든, 지금. 갑작스럽잖아. 대통령 당선된 지 며칠 안 됐고, 갑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일단 투자하고 있는 그런 돈, 괜찮네? 하고, 일부 자금들 있죠. 요 정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요런 건 좀 투자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괜찮아? 괜찮은데 더 할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좀 조정 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해볼까? 요 정도, 요런 갈림이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요 정도가 일반적인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많이 물리느냐? 이게 바로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장세로 올라갔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장세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돈을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래요. 증시라는 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도 올라간다. 돈을 풀면은. 그래서 그때도 보세요. 코로나 때 1430까지 갔지만, V자 반등했죠? 보이시나요? 코스피예요. V자 반등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잠시 쉬다가 전고점이죠. 돌파. 쉬다가 날랐죠. 그리고 마지막 각도가 어때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각도가 어때? 우와, 이건 85도 각도야. 막판 스파트. 그리고 거래량이 3천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 얘기 나오고, 이제만 사람들이 돈을 쓸어 담고, 그때 이랬잖아요. 카카오 없으면 바보. 삼성전자 10만원 가는데 얘 팔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주 카카오. 기억 안 나세요? 국민주 카카오. 네, 그럴 때요, 이때. 근데 거래량이 폭발하고 돈을 싸서 들고 오고, 이때가 그거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네, 저렇게 올라가는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폭락 한번 나왔죠. 트럼프 때 관세로. 그리고 뭐예요? V자 반등. 그리고 한 번 쉬었죠. 두두두두. 야, 진짜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징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우리나라가 박스권은 맞아. 박스권은 맞는데 특이한 나라다.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근데 갑자기 쫙 날아가 한 번. 그리고 힘들죠. 한번 쫙 날아가.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러고 있죠. 먼저 한번 3천 넘어간다.